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HMM 최근 뭐 가격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이 정도 가격대는 우리가 조금 들고 있기에는 나쁘진 않다 싶을 정도의 가격대이긴 합니다. 자, 어찌됐건 파업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어떤 결과값이 나올지, 정말로 뭐 일시적인 셧다운이라도 나올지 많은 분들이 좀 뭐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근데 의외로 또 이런 반응이 많아요. 파업은 물론 일시적으로 파업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양측에서 결국에 이게 타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뭐 당연히 회사가 파업 때문에 문을 닫을 리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쿨하게 사표 다 집어던지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전 직원이 전부 다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가지는 또 않거든요. 그래서 완전 한쪽 방향 극과 극인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는 뭐 아직까지도 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을 좀 예전의 사례들을 같이 놓고 보더라도 결국에 합의점은 나온다라는 건데, 이 합의점이 사실 또 어느 한 방향으로 너무 일괄적으로 이게 막 치우치거나 기울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조금이라도 원하는 걸 더 얻어내느냐의 싸움이긴 하지만 압도적으로 일방적으로 한 방향이 원하는 그쪽으로 기울기가 막 확 기울지는 않는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 파업이라는 노이즈 속에서 결과적으로 일시적으로 진짜로 잠시나마 셧다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런 피크를 맞고 있는, 호황기를 맞고 있는 이 사업의 흐름을 과연 정말 끊기게끔 내버려 두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HMM 측에서는 또 이런 협상에 대한 부분을 산업은행하고의 또 어느 정도의 컨펌을 받아서 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메이저들도 생각하기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뭐 기아 파업 같은 경우에도 기아도 뭐 꾸준하게 파업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아 측의 파업도 보면은 무조건 뭐 100% 노조 측에서 원하는 것만 뭐 고집해서 막 이렇진 않더라고요. 파업이라는 걸 하더라도 은근히 좀 협상이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또 이쪽 산업을 보면은 기아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돈을 또 잘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장선에서는 파업을 하더라도 사실은 또 협상을 잘 해서 뭐 셧다운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국내 기업들 파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과 사례들이 있지만 결국에 이 부분은 기업의 밸류에 끼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 어떤 그런 시선들도 상당히 많아요. 저도 솔직히 뭐 일시적으로 주가는 진짜 출렁일 수 있고 어떤 결과값이 나올지는 사실은 지켜봐야 되고 뚜껑을 까봐야 되지만 이걸로 인해서 회사가 완전히 문 닫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지금 사실 또 고용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좀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뭐 사표를 벌써 한 300명 정도 썼다라고 하는데 제출은 하지 않고 이번에 협상이 조금 원활하지 않으면 사표 그냥 바로 또 제출한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제 입장에서 뭐 한편으로는 이거 뭐 겁주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겸손하지 못한 발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관점으로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왔을 땐 주가에 어떤 영향, 저렇게 나왔을 땐 주가에 어떤 영향, 이것만 선별해서 파악을 하면 되지, 여기서 뭐 파업 가지고 우리가 막 들쑤시고 그거에 대해서 깊게 하기에는 사실 좀 회사 측에서도, 회사 측을 바라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노조 측을 바라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조금 투자자 관점에서는 약간은 뭐랄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딱 투자자 관점에서만 이 부분을 좀 바라보고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영상 편하게 시청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장은 마감이 됐고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딱 세 종목만 딱 소개를 해드렸어요. 단타 관점으로 일단은 일진전기 소개해드렸었고 6,100원 가깝게 잡아보셔라. 오늘 저점이 6.80원이었기 때문에 고점 5% 이상 올라왔었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올랐기 때문에 단타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한 6, 7%대 가까이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해보실 수가 있었고, 아세아 시멘트 제가 목표가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추천가는 12만원 초반대부터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목표가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서 언급을 드리긴 좀 그렇고 적정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VIP방에만 공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태경 BK까지 세 종목 소개를 해드렸는데 6,000원 가깝게 좀 잡아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장중에 뭐 5,970원 정도니까 매수는 좀 충분했을 것이고 뭐 지금도 매수 가능합니다. 6,000원 가깝게 좀 단기간점으로 보셔도 좋겠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제 뭐 일진전기나 이런 것들 움직였으니까
영화금속을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화금속도 바닥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2,000원 전후로 해서 2,000원 부근에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어떻게 끝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2,000원 살짝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원 정도 요런 가격대에서 좀 유연하게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화금속도 단타 관점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도로 체크 한번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벤트가 이제 내일까지만 딱 진행이 되는데 말일까지 진행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완전하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상관은 없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트레이딩을 좀 겸하시면서 중장기 실적 종목들을 갖다가 바닥에서 줍줍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뭔가 조금 오른다고 막 뛰쳐 들어가고 따라 들어가고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크게 가져다 주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인 부분이 핵심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가지고 좋은 종목들을 지금 열심히 모아두면 우리가 이제 하반기 말쯤, 그 다음에 내년 초까지 요때쯤에 실적이, 연간 실적이 괜찮을 놈들이 미리미리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미리미리 올라올 놈들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지금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 사서 뭐 100%, 200%, 뭐 300% 먹어보자, 뭐 어쩌니 저쩌니 말도 안 되는 영업에 낚이지 마시고요. 현실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 내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이벤트 기회 꼭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만약에 지금 매집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한 달 상품 막 그냥 44만원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죄송스러워서 저도 보너스 기간을 일부러 1+1을 더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적으로 하는 데가 어딨어요. 너무나 저렴합니다. 말도 안 되게 저렴하니까 010-221-2353 빠르게 성함 문자 남기셔가지고 저랑 같이 핵심적인 종목들을 지금 열심히 매집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추후에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좀 참여해 주시고요.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더 좋죠. 단타로 딱 먹고 빠지고를 칼같이 잘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장은 끝난 상황이에요. 장은 종료가 된 상황이고 HMM 41,000원 정도까지. 예전부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HMM의 관점은 뭐냐면, 결국에 HMM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피크다라고 논하기에는 함부로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물론 경제 피크 우려라는 말을 계속 시장에서 떠들고는 있지만, 오히려 경기가 피크여서 피크 아웃이 되는 게 아니라 적정 수준까지 약간의 오버슈팅이 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적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반납하고 그 자리를 유지해 나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 관점이에요. 그래서 HMM이 단순하게 지금 막 그냥 실적적인 부분이나 경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정점을 찍었으니까 다시 피크 아웃이 돼서 얘는 이만큼 다시 쭉쭉쭉 빠질 거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이런 관점으로 HMM이나 전체적인 수출 동향, 경기 흐름을 보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그래프는 이런 극단적인 그림이 아니고요. 이런 그림에서 완만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완만해지되 그동안에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았던 구간들에 대해서만 반납 절차가 이루어지고 기존의 수준보다는 또 한층 높은 수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관점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만큼의 프리미엄을 걷어내는 조건은 뭐냐? 아무래도 운임지수라는 거, 결국에 이런 가격과 관련된 연관된 것들은 뭐예요?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서부터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죠. 높아집니다. 그래서 운임지수는 계속 사상 최고를 찍고 있긴 하지만, 사실 운임이 사상 최고를 찍는다고 무조건 다 HMM이 득을 볼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물론 긍정적인 거는 더 맞죠. 긍정적인 항목이 더 많은 건 사실인데, 오히려 운임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은 조금 뭐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어떤 중견 기업들이라든지 중소형 이런 기업들, 수출 기업들은요, 굉장히 운임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오히려 수출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납품을 해야 되는 기업들도 있지만 운임이 너무 비싸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야.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 제가 보는 HMM의 어떤 재무적 관점의 그래프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완만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과수요나 공급 부족으로 그냥 선박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 점점 해소가 되고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수출 동향이나 이런 수준을 보면 그동안에 약간 이런 거죠. 전교 100명 중에, 전교생 100명 중에 한 80등 하던 녀석이 지금 최근에 전교 한 3등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잠깐 이렇게 3등까지 올랐다가 지금 한 7, 8등 정도 이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이런 그래프로 좀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중요한 건 이제 파업입니다.
결국에 HMM 파업 관련해가지고 육상노조 뭐 파업 계속 뭐 지금 뭐 사무실 그 뭐죠 종로에 있는 건물에다가 막 천막 쳐놓고 뭐 그렇게 하고 있고 찬반 투표도 하고 있고 뭐 계속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파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양측이 의견이 지금 딱 적정 수준에서 맞아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런 흐름들이 이어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도 제 주변 지인들이 막 또 이 기아차 새 차를 막 이렇게 오더 넣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보면은 딜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아, 기아가 파업 중이어가지고 파업 중이야. 이 소리를 제가 한 5, 6년부터 들은 거, 5, 6년 전부터 들은 것 같아요. 저도 6년 전에는 소렌토 맞나? 소렌토 맞는 것 같아요. 스포티지 저기 한번 나왔을 때 스포티지도 타봤고 소렌토도 타봤었는데 다 신차를 뽑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파업 때문에 툭하면 파업 때문에 계속, 그래서 제가 한번 딜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아니 뭐 맨날 파업합니까? 그러니까는 파업을 그만큼 자주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일부 라인에 또 생산에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는 그 파업이라는 노이즈를 항상 뭐 안고 갔었어요 사실은. 그죠? 노조가 있는 회사들은 그런 어떤 동향이 늘 있는 거다. 그래서 당장에 회사가 셧다운 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셧다운이 되더라도 사실은 셧다운이 돼도 뭐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왜냐면 회사 측에서도 빨리 서둘러서 다 또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산 라인을 돌리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또 협의를 하고 협의를 또 거치고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메이저들이 열심히 지금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이유가 파업으로 인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을 저도 사실 좀 공감을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메이저들이 어느 정도 매집을 좀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반적인 그런 수출에 대한 그래프들이 이렇게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 피크 우려, 경제 성장 피크 우려라는 시장에서의 그런 표현들은 어느 정도의 고점을 만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극단적으로 다시 역성장 기조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수출이나 경기 흐름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던 게, 가파르게 경기가 상승해 오던 게 완만한 상승을 한다라는 뜻이지, 가파르다가 역성장을 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피크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 게, 이게 사실은 피크잖아요. 찍고 빠지는 게 피크잖아요. 그 약간 뭐 자영업 관광지 같은 데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피크야 할 때는, 피크 때는 유독 매출이 많이 나오고 이런 상황, 그죠? 하지만 역성장으로 가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피크라는 말을 사용을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막 전체적으로 다시 불황으로 가거나 역성장으로 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솔직히 말하면 없다. 그래서 파업에 대한 어떤 노이즈는 있지만, 한편으로 또 파업에 대한 노이즈도 우리가 크게 이 주가에 끼칠 영향이 일시적으로 출렁일 수는 있어도 밸류에 훼손을 시킬 만큼은 아니지 않겠나. 기업이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 수준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좀 지켜봐야겠죠. 1일날 또 뭐 협상이 또 한 번 더 있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고, 뭐 사직서를 한 300명 가까이 일단 써놓고는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약간은 이제 이렇게까지 할 의향이 있다라는 식인데, 사실은 진짜 협상이 안 되면 뭐 사표 던지기도 하겠죠. 사실은 던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연 어떻게 또 주가에 영향을 끼칠지도 지켜봐야 되는데, 노이즈가 완전 없진 않다, 또 주가에 영향을 아예 주진 않는다는 아니지만, 밸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오히려 또 빠지면 저가매수 할 수 있는 찬스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우리가 역으로다가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서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VIP방 이벤트 진행 중일 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지금 사실 좀 살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천천히 모으고, 기존에 있던 종목들도 뭐 당장에 주목을 받을 만한 종목이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또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다. 시장은 늘 등락을 반복을 하는데, 그 하락간에 여러분들이 뭔가에 지금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하신다면은 반등장에 다 같이 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죠? 하락장에 다 빠지지만 상승장은 다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하락장일 때, 하락장이었을 때 준비를 해놔야 그 다음 상승장이 왔을 때 다 같이 이득을 볼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기를 꼭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아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열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꼭 좀 타이밍 놓치지 않고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굉장히 저렴한 상품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